시간이 없어서. 연습 대본이 나와서 전부 조연급 이상의 배우들이 모여서 PD와 작가와 연습장에서 모여가지고 한 번씩 리딩을 하죠. 그 리딩에는 지문에 있는 행동 또는 표정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면서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쳐가면서 연기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수정 대본이 나오고 그 수정 대본이 PD가 거기에 사이즈 정도를 적어서 콘티 대본이 나옵니다. 콘티 대본으로 드라이 리허설을 하면서 연기 동선을 보고 그 자리에서 촬영 대본들이 완성이 돼가요. 녹화 현장에서 그 리허설 장면 하면서 촬영 감독과 같이 연출자가 그 연기자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아까는 이제 연습할 때는 앉아서 자리에서 했지만 실제로 세트에서 드라이 리허설을 하면서 어떤 동선 거기에 소품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얼굴에 좌우 대칭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보다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예쁜 얼굴 쪽으로 나오게 하려면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드라이 리허설을 하면서 촬영 대본을 콘티를 다시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다음에 녹화에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야외든 스튜디오든. 다섯째, 대본은 시청자나 청취자의 귀를 위해서 오디오 쪽이잖아요. 오디오 쪽이기 때문에 귀를 위해서 쓰며 전달해야 할 핵심을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여섯 번째, 대본은 짧은 문장으로 또 쉬운 문장으로 읽기 쉽게 쓰며 형용사는 될수록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어떤 소설을 보거나 또는 어떤 수필을 보거나 논문을 보거나 보면 그랬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문장을 짧게 센텐스를 끊어서 짧게 쉽게 그다음에 수식어를 줄이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나오지만 이제 대하체로 해야 돼요. 대하체, 구어체. 짧게 가능하면 짧게. 일곱째, 의심나는 사항은 아예 빼는 것이 좋고 현실과 생활감이 있는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그 사실 팩트에 맞을까 안 맞을까 말을 방송에 나와서 함부로 명백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는 거는 방송인으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대본을 작성할 때 이렇게 의심나는 명확치 않은 것은 빼란 얘기예요. 명백한 영상에 쓸데없이 글을 첨가하지 말고 그런 그림을 보충하는 데 써야 된다. 누차에 말씀드렸죠. 다큐멘터리에서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초식동물들 그거를 나레이션으로 중계방송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북소리 동동동동동동 뭐 한다든지 어떤 또 장엄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음과 함께 영상이 강렬한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지. 거기다가 중계방송식으로 내 사자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반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렬하고 명백한 영상에 글을 첨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홉째, 인간의 심리보다는 행동을 묘사하고 시제는 과거보다 현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생동감 있다. 방송은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현재.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해야 된다. 열 번째, 교훈조가 되는 원고는 가능한 피하고 자연스러운 진전이 있게 써야 된다. 이 시청자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방송은 그 대상 중에서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분들도 있고 훨씬 그 인생을 많이 경험을 하신 이런 분들
그래서 교훈조가 되는 원고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대화체 방송 대본, 토크쇼나 대담, 자담, 토론 등 대화 형식을 취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대본 작성을 일반적인 대본 작성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종합 구성 프로그램의 경우도 대화체의 진행 부분은 대본 작성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본을 작성할 때는 진행자나 출연자가 정확하게 대본대로 말해야 할 부분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그러니까 애드리브를 할 부분과 대본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물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드라마 작가는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해요. 뭐 임상한 작가도 나름. 드라마는 영화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영화는 액션이라든지 장면 장면에 어떤 메타포를 주고 거기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반해서 연속곡 드라마 같은 경우, TV 드라마는요, 대화에 있어요. 대화, 주고받는 대화. 어떨 때는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안방에 앉아갖고 부인 두 사람이 한 10분, 15분씩 주고받는 대사도 합니다. 옛날 사랑과 진실 뭐 이런 거 할 때 남녀 간에 뭐 대사하는데 20분씩도 해요. 막. 임성한 작가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임성한 작가도 옛날 사랑이 멀길래도 마찬가지고 임성한 작가가 한 뭐 윤화 아가씨라든지 그것도 보고 앉은 자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대사에 있어요. 대사, 치고받는 대사. 그렇기 때문에 어, 대사 부분을 정확하게 터치 하나 틀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작가가, 드라마 작가가 있는가 하면 뭐 이러한 이제 그 구성 작가들 이런 부분에서는 그 어느 정도의 연출 의도에 맞게, 내용에 맞게 그 MC나 패널이 대략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 어느 정도 적합한 용어를 써가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확하다는 얘기, 정확한 대본 의도대로 가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과 함께, 그리고 또 자유롭게 대본이 없는 자유로운 이야기할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어요. 서로 얘기를 또 크로스토킹 하다 보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당에 보면 그 아침마당에 나와서 출연자나 이게 터줏대감으로 나오는 뭐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우스갯소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해서 첨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또 생성이 되겠죠. 대본에 없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둘째, 대본은 논리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 되도록 구성 순서를 잘 논리적으로 짜고 대화 분위기가 프로그램 내에 잘 유지되도록 진행자와 출연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작성을 해라. 자, 뭐 뉴스라든지 보도, 그다음에 웬만한 그 아나운서 멘트 진행자들은 뭐가 금기시되어 있어요? 사투리가 방언을 쓰지 않는 게 안 쓰고 표준어를 쓰는 게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들 중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면식 씨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누가 봐도 그 전라도, 누가 봐도 경상도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나와서 대본은 있으나 자기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 출연자로 나와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특성에 맞게 대본을 작성해 주는 것도 좋다. 드라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엄마의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박정란 작가가 여수분이세요. 여수분이시긴 한데 그때 주인공 이름이 하여튼 그 남자 측
그게 벌써 2014년도 15년도 작품이니까 조금 성준이 기준이인데요. 극중 인물이 거기에 아버지 부부로 나온 분이 부모로 나온 분이 박근영 씨하고 김창숙 씨였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고향이 사실은 전라도예요. 박근영 씨도 정읍 분이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김창숙 씨는 진도입니다. 진도. 완도군요. 완도. 완도에. 근데 워낙 어려서부터 서울로 와서 방언을 잘 안 쓰시죠. 서투리. 근데 일부러 박정란 작가가 그 두 분을 부부로 하면서 전라도 분들이기 때문에 극 중에서 사투리가 많이 대본에 써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사실. 극 중에 재미 요소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또 발탁된 또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 성준 그 극중의 주인공들은 특히 기준이가 이제 그 주인공이었는데 전혀 뭐 표준어 쓰고 솔마시를 쓰는 사람 그 아들들인데 두 부부는 옛날 옛날 분들이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 고향이 이제 전라도로 해서 대본에는 그렇게 쓰였는데 이 전라도 말들을 워낙 오래되셔갖고 제대로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화하면서 그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프닝이. 자, 그렇듯이 드라마 작가든 구성 작가든 대본을 작성할 때 진행자나 출연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셋째, 가장 관심을 끌만한 부분과 가장 흥미로운 부분, 그리고 중요한 논점 혹은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질문을 연구하면서 대본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 흥미로운 부분과 중요한 논점, 논쟁 예상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토론 프로그램에서 특히 대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답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뭐 유도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구하면서 대본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라디오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스타도 저도 한 5, 6년 그 촬영에 임했습니다만 거의 작가들이 뭐 TV에 자주 나오니까 뭐 김구라 씨가 자주 설명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미리 사전 인터뷰들을 해서 출연자들과 작가들이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얘기들 토대로 질문을 만든다는 거죠. 질문지를.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유도될 수 있는 질문지를 미리 만드는 거죠. 자, 애드립이라는 것은 그 보충하는 말이죠. 애드라는 거 덧붙이다는 얘기고 립은 입술이니까요. 애드립이 예상되는 부분은 여유 있게 구성해서 출연자로 하여금 즉흥적인 이야기가 적절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거죠. 다섯째, 프로그램 내 진행자와 출연자가 주고받을 토크의 주제와 내용을 미리 이해한 후 연출의 방향에 맞춰서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구성과 내용 전달을 모색한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고요. 토론에서는 특히 주제가 왜곡되거나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면서 찬반 중립의 다양한 의견이 짜임새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대본을 구성해야 된다. 공평성과 공정성에 맞게 해라. 그런 얘기죠. 일곱 번째, 출연자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의뢰할 경우에는 원하는 내용의 방향만 간단하게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시간 분량을 명확히 밝혀둬야 된다. 너무 길게 하거나 또 너무 짤막하게 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분량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간 분량. 여덟째, 모든 프로그램의 대화체 대본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작성해야 된다.
방송 언어는 무조건 구어체입니다. 대본은 구어체예요. 이렇게 글을 쓰듯이 무슨 소설을 쓰듯이 또는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어체로 작성해야 돼요. 말하듯이. 다큐멘터리 구성과 내레이션 작성법, 내레이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문맥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프리뷰를 하고 가편집을 해서 러프하게 가편집한 다음에 파인 커팅을 한 그 영상물을 보고 더빙을 위한 내레이션 용 대본을 만들어야 된다. 원고를 만들어야 된다. 영상 문맥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레이션의 기능과 표현법. 내레이션은 어떤 기능과 표현법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내레이션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내레이션이란 부분에 대한 제가 교과목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의 주요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빙도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아까 TV 제작 부분을 원격 강의 녹화를 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했는지 거기서 했었는지 거기서 했는지 여기서 했었는지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더빙할 때 그 성우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하지만 다큐멘터리 더빙을 한다든지 할 때 내레이션을 읽어나가는 성우는 내레이터라고 하죠. 성우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영상물이 비춰지는 모니터, 그다음에 PD의 큐 사인, 그다음에 원고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가깝게 있으면서 PD는 TV에 출연을 안 하니까 거기에 가깝게 내레이터 바로 앞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 옆에서 큐를 동시에 줘요. 그래서 원고와 모니터와 그 PD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면 보면서 계속 할 수 있게 그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내레이터 할 때. 자, 더빙할 때요. 첫째, 내레이션 작성 시 주의할 점. 첫째, 영상의 내용에 따라 글을 얼마나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능한 한 말이 영상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써야 한다. 그렇죠? 자,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초식동물 사냥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계방송식으로 하지 말고, 한마디 말을 짧게 한다면, 가끔씩, 감탄을 하면서 사슴이 노루가 도망가다가, 잡힐 때, 간신히 빠져나왔군요. 간단하게 한다든지 또 둥둥둥둥둥 소리치면서 음향과 함께 또 쫓아가고 할 때는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영상을 우리 가끔 보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쓰지 영상을 중계 방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나레이션 설명 아닙니까?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30초,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제 과제로 제가 냈습니다만, 이게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1분으로 잘못 했어요. 30초당 200자 원고지 판매 분량이에요. 제가 지금 좀 혼돈을 했습니다. 30초당 200자 원고지 판매 분량. 그러니까 사실은 150자 정도 돼요. 5초 양쪽을 다 시작과 끝부분을 영상부터 시작하고 나레이션이 음악과 함께 BGM과 함께 이렇게 나레이션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때 BG는
나레이션보다 낮아야 됩니다, 소리가. 그리고 끝날 때 먼저 나레이션 원고가 끝나고 나레이터 말이 끝나고 나레이션이 끝나고 그 다음에 5초 정도가 영상이 있으니까 한 30초당 150자 정도 150자 이 원고지 한 150자 정도 200자 원고지 3매 정도 3분이면은 그러면 200자 원고지 제가 이거 6매인데 3매로 잘못 적혔습니다. 고친다는 게 다시 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6매예요. 6매. 200자 원고지 6매. 그래서 사실은 150자 한 매가 150자 정도면 6매 6, 5, 30, 한 900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5매 정도, 6매 정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750자에서 900자 정도 3분 정도를 뭐 2분 30초 3분 정도를 여러분들은 과제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매인데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5, 6매 정도 하십시오. 200자 온 거지. 그러면 A4용 주로는 얼마 안 돼요. 자, 셋째, 기본적으로 영상의 앞뒤로 5초씩 남긴다는 기분으로 작성하며 문장은 짧게 하고 말과 글의 효과를 합한 스타일로 작성해라.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은 영상 속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살려내고 영상 자체의 의미 전달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휘의 중복은 그러니까 전체 그 메타포 의미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걸 효과적으로 살려내야지 영상 자체를 가지고 그 무의미하게 전달하는 그런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 다섯째, 어휘의 중복은 주제가 아닌 경우에 되도록 피하고 전체적인 내레이션 톤의 통일성이 있도록 산만하게 쓰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무엇을 왜 말하려는지 주제와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말고 정확한 어휘 구사와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번째, 영상과 현장음으로 현장은 뭐라 그랬죠? 제가 구성 안에서나 또는 퓨시트에서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현장음 SOV, 사운드 오브 베뉴라고 했죠. SOV는 사운드 오브 베뉴 현장음도 있고 사운드 온 비디오도 속한다 그랬죠. 밖에서 영상물 편집을 해서 찍어온 촬영한 영상물을 편집해서 스튜디오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비디오에다가 사운드를 오디오를 그림은 야외 그림을 보면서 편집한 그림을 보면서 스튜디오에서 패널들이 같이 MC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사운드 오브 비디오라고 했죠. 사운드 온 비디오에다가 사운드를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 오브 베뉴는 현장음이라고 얘기했죠. 뭐 현장에서 이렇게 소음 같은 거 나는 거 이런 것들. 현장음이 효과적이다는 설명 없이 들려주는 것이 좋으며 굳이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한두 마디의 짧은 언급으로 핵심만 전달하라. 여덟 번째, 내레이션 대부분 오프닝과 클로징이 특히 중요하다. 오프닝에서는 시청자의 관심과 동기유발을 불러일으키고 클로징에서는 동기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주면서 주제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것이 좋다 라는 얘기죠. 클로징은 여운을 남겨줘라. 프로그램 전체의 의미에 대한 여운을 남겨줘. 그 다음에 오프닝은 요즘에는 오프닝에서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채널 돌아가잖아요. 관심과의 동기유발을 불러일으켜라. 프롤로그 중요합니다. 프롤로그하고 오프닝 멘트하고 또 틀리죠. 프롤로그 영상 편집이 따로 해서 프롤로그 보여주고 프롤로그 끝나면 오프닝으로 가죠. 그 다음에 클로징 멘트가 끝나면 에필로그하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으로 구성의 원칙입니다. 자, 방송 언어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당연하죠. 구어체해야지 효과적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 중심, 어린이한테도 경어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품위 있는 말을 써야 된다. 뭐 욕을 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까? 품위 있는 말을 써야 된다. 지나친 수식어를 피해야 된다. 형용사라든지 수식어를 피해라. 구어적으로 의문 생략을 한다. 하였습니다. 했습니다입니다. 또는 뭐 그리하였습니다. 또는 뭐 많잖아요. 그거를 전부 줄여서 하였습니다는 했습니다. 그렇듯이 구어적으로 생략을 해서 해라. 감탄사 사용을 피해라. 감탄사의 사용을 함부로 남용을 하면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불편부당성에 어긋나요. 조사와 용어에 제약이 없다. 제약이 많다. 그러니까 조사라든지 그런 수식어, 용어 이런 것들을 그럼으로써 뭐 이런 문어체적인 조사 이런 것들은 쓰지 말라는 얘기죠. 수의 표현은 조심해라.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함부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예상해서 하는 특히 숫자의 표현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대본을 쓸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대로 예상해서 그렇게 쓰는 것은 방송에서는 금물입니다. 방송 대본에서 점검사항, 대본 쓰기는 작가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이죠. 그렇죠? 작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기획하고 방송 구성안까지도 연출팀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해서 나옵니다. 다만 이 대본은 순전히 작가의 몫이에요. 드라마도 그렇고 구성작가도 그렇고 작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연출의도나 기획의도 구성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써내려갈지 MC, 패널 또는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출연자들의 극 중에 어떤 내용을 출연자들의 말을 갖다 말과 행동을 쓰는데 작가만의 그 시간이죠. 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독립공간, 독립적인 시간 그리고 작가만의 뭐 허구적인 세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제 보도나 보도 제작이나 탐사보도 같은 경우는 허구적이어서는 큰일 나지만 안 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자신만의 어떤 시간이라는 얘기죠. 사전 점검 사항으로서는 출연자, MC, 리포트, 게스트, 방청객들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빠르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리포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 가능하면 남들이 하지 않은 타 방송사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들 하는 게 좋고 현장감을 살리는 것들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출연자와 시청자들 간의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용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특히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인데요. TV의 요소 중에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미예요. 재미. 특히 예능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는 재미에 있습니다. 재미에 있어요. 재미가 없는 예능 프로그램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면 왜 시사적이고 그냥 뭐 교훈적이고 학습적이고 이런 것들은 교육적 차원 이런 것들은 시사교양에서 다른데 왜 그거 기획안 갖고 가면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돼? 저 시사교양 PD가 하는 거 시사교양에서 해야지. 물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합성어로 나오죠. 에듀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나오죠. 다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쌀집아저씨 김영희 부사장이 최승호 사장 부사장까지 했죠. 그 책책책 아니면은 양심냉장고를 했을 당시에도 이경규라는 개그맨 아주 그 순발력이 그 굉장히 높은 그런 개그맨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분위기를 재미 요소로 갔어요. 교육적 차원도 있고 정보적 차원도 있지만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해줘 홈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연예인들이 주로 개그 우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아니 저기 뭐 집을 이렇게 살피는 정보 차원의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재미 요소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참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그 양쪽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에는 붙는 용어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해서 인포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 그다음에 스포테인먼트, 스포츠 스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경제적 면서도 재미로 가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붙이기 나름이죠. 복합적인 게 요즘 그 어떤 특징이니까 예능에서도. 다만 여기에 나오는 재미, 키워드, 재미가 없는 예능 프로그램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방송 대본 어떻게 쓸 것인가? 문장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줘야 되고, 문장이 명확해야 되고, 쉬운 문장을 쓴다. 당연하죠. 프로그램 제목 붙이기. 좋은 제목이 무엇인가? 제목은 짧아야 됩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요, 논문 제목을 몇 자 내로 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논문이 너무 제목이 너무 길면 좋지 않다. 제목은 짧고 명확할 것. 말이 적절해야 되고 우선 제목만 봐도 뭔가 연상할 수 있는 그다음에 독창적일 것. 뭐 전지적 그 뭐 창전 시점입니까? 그 전참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러니까 요즘에 줄여서들 많이 하잖아요.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독창적일 것, 흥미가 있을 것, 기억하기 쉬울 것. 제목 정한 후에 점검 사항 호감이 가는 제목인가? 제목은 방송 전에 바뀌면 좋은데 바뀔 수도 있는데 생방송에는 그렇고요. 녹화 방송에서는 방송 전에 바뀌는 거는 안 됩니다. 그 MC나 출연자가 제목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나중에 편집을 한다 그래도 제목은 녹화 전에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면 제목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뭐 홍보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벌써 이렇게 벌써 신문지상에 나왔거나 인터넷에 나오기 시작할 때는 벌써 바꾸기가 힘들죠. 자, 호감이 가는 제목인가? 탁깃을 하나로 몰아가는 제목인가? 활자의 크기와 종류를 염두에 두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오프닝 멘트. 오프닝 멘트는 프로그램 얼굴을 반영해야 되고 소재가 참신해야 되겠죠. MC의 성격과 배경을 잘 사용하면 친근감이 넘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시계에 맞는 시성. 오프닝은 시사 감각을 높인다. 오늘 비가 오죠. 뭐 이런 어떤 그 아젠다가 있는 어떤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것보다는 어떤 가볍게 사람들 오늘 첫눈이 내렸네요부터 한다든지 시성에 맞는 또는 시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 뭐 버스 파업이 들어갔다든지 해서 어떤 전철 지하철 파업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든지
시사 감각을 높일 수 있는 시성. 시청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프닝은 짧아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제가 원고들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했죠? 구성안에서 이제 대본을 넘어갈 때 원고는 대본 속에서 원고는 오프닝 원고가 있고 클로징 원고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아이템과 아이템을 연결해주는 연결 원고가 있다 그랬죠. 연결 원고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동영상 거기 현장을 잘 다녀오셨군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 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다른 데를 가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 멘트를 할 수 있는 연결 원고. 그 다음에요. 예비 원고, 보충 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MC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생방송인데 방송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두 사람이 MC가 주고받는 이런 멘트들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그 예비 원고 같은 것들, 그다음에 보충 원고 같은 거, 뭐 짧게 간다든지 아니면 생방송 하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을 때 덧붙여서 해야 되는 멘트들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면 좋다. 다음으로는 큐시트 한번 볼게요. 구성안은 봤으니까 우리가 큐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큐시트. 자, 큐시트 볼까요? 큐시트. 자, 구성한 큐시트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성안을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 축제라는 프로그램 구성안 보셨고, 여러분들 구성안 중간고사를 통해서 마스터했다 보고요. 여기 저 나레이션, 그다음 각 그 아이템별 시간 표시 다 했죠. 자, 기승전결에서 제가 얘기한 50분 프로그램에서는 전시험, 후시험을 빼고 CM은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풀 광고가 붙는 걸 예상을 해서 50분 프로면 5분이 전시험, 후시험이에요. 그리고 시청 연령 표시, 그 다음에 그 제목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슬라이드, 광고 슬라이드, 제공 슬라이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것저것 해서 한 6, 7분을 뺍니다. 7, 8분을 빼요. 42분 정도를 넉넉하게 본 내용으로 만든다. 그리고 시간이 거기에서 좀 오버되면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짧게 잡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길게 잡아서 그 시간이 쫓기는 것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짧게 1, 2분 짧게 해서 멘트를 길게 조금 항상 조금씩 오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기와 기승전결이 있으면 우리가 드라마는 발단, 전개, 결정, 위기, 결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이런 방송 구성안에서는 기승전결해서 기와 결혼 한 5분씩 가고 배치가 그다음에 승에서는 14분 그다음에 전에서는 한 17분 18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2분에 42분이 되죠. 그래서 5분 14분 18분 또 5분 이렇게 해서 50분 분량이면 40분 정도가 42분 정도가 분량으로 뽑아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10분 전체 러닝타임 10분이다. 뭐 여러분은 CM이나 슬라이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대비를 하면 되겠죠. 42분 대신 10분을 놓고 기승전결을 대비를 하면 몇 분씩 나오는지 대충 나올 겁니다. 자, 이 큐시트 잘못된 큐시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게 올바른 큐시트라고 말씀드렸죠. 큐시트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위에 쭉 보시면 방송 일시, 방송 장소, 담당자 제작진 뭐 다 나와 있죠.
그다음에 옆에 구체적으로 리딩하는 시간, 그다음에 VPB 편집된 것들 시사하는 시간까지 해서 스탠바이 시간까지 다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출연자, 리포터라든지 MC 다 나와 있고, 자.